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보로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로보가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고 아주 사료의 변동폭이 굉장히 작은 회사다 보니 뭐 세상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AMD랑 이 로보로보랑 회사랑 이 에듀테크 분야에서 사업 전략적 파트너로 간다고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빵 쳤습니다. 물론 이 의미가, 이 로보로보라는 이 기업은 이 로봇과 코딩 이런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에듀테크에서는 앞서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시장이 확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글로벌 기업인 AMD의 이런 그 사회 환원, 또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벌이는 이 교육 사업에 이 로보로보의 이 로봇과 이런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야겠다고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건, 로보로보가 이 에듀테크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잡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보로보는 그 안에 여러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로보로봇 기본적으로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그런 사업부, 즉 로보로봇 자체의 사업이 있고, 자회사인 CDA-EDU라는 방과 후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업체가 있고, 또 미래지식산업연구소, 또 로보로봇 랜드라는 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도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 로보로봇 코딩 랩이라는 이 학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장 큰 매출액은 역시나 로보로봇가 갖고 있는, 이게 1분기에 24억 정도,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그 다른 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교육용 로봇이나 이런 쪽 그 매출이 그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그 정도 수준의, 1분기도 32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 규모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매출 실적도 국내 내수와 해외 수출 모두 포함해서 보셔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32억 정도, 한 분기에 32억 정도 매출을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1분기 작년과 올해 비교해도 올해는 그 1분기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이런 그 로봇 에듀테크 교육은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투자를 해줘야만 뭐 나름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럴 예산이 없죠. 그 지금 현재로서도 기본적인 그 정부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기술적으로 그 부도가 난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빠듯하게 운영하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재정 운영이 아주 엉망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교육 쪽에서도 뭐 방과 후 학교를 뭐 몇 시간 늘린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뭐 8시, 밤 8시까지 뭐 부모가 늦게 퇴근하는 시간까지 애들 돌보면 하겠다지만, 거기서 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살 돈도 없으면서 애들 그냥 그 빈교시제 그냥 알아서 놀라고 닫아놓고 선생님 혼자서 그걸 몇백 명이나 되는 애들을 번다는 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로보로봇도 처음에 방과 후 학교 얘기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가 있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걸 알고, 즉 정부 재정이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빌빌거렸습니다. 하지만 해외 글로벌 기업인 AMD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또 이러한 에듀테크 교육에 또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로보로보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최대주 지분이 35.83%로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MD랑 이런 뭐 그 글로벌 스템 그 교육 개발 뭐 확장한다는 것에 같이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 로보로보는 글로벌 그 공급망을 갖고 있는 AMD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이런 에듀테크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듀테크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도 주가가 뭐 그렇게 변동폭이 좀 지난 상반기에는 이 방과후 학교 때문에 좀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4,500원대까지 주가가 흘러내렸고 이후 이제 AMD라는 미국의 그 글로벌 이제 이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유입된 겁니다. 그리고 이 AMD와의 이러한 전략적 제휴가 어떤 식으로 실적과 연결되는지는 분기마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름대로 로보로보가 AMD라는 회사를 파트너십으로 잡았다는 건 대단한 그 경영상 대단한 그 능력이랄까요? 그런 걸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로보는 교육 쪽, 에듀테크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다른 로봇 분야의 업체들과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이게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AMD랑 그 당장 손을 잡았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수익과 연결될지는 두 회사가 서로 맞춰가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오랫동안 이런 그 빅 이벤트가 없이 심심하고 무료하게 지내왔던 주가에서 이런 AMD라는 글로벌 업체와의 이름이 사업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된 것이 나름대로 묻지마 매수를 유입시키는 그 이유가 되고 주가를 급등시킨 이유가 됐지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과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라는 부분을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면 나중에도 이게 이제 실망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주가가 빌빌거리는 업체도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에서도 이런 한 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좋은 종목 찾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